이번 시간은 그 수상자 성공 포인트 이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굉장한 이제 그 어떤 경쟁력 그 프로그램이 마련이 됐죠. 그래서 그 내용을 주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매출 증진 킹 총 5위까지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예, 그 성남 프로지오 시티점 아까 수상하신 우리 점주님이 42%로 상당히 전년 대비 월등한 성적을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 고잔 광장점, 광주 쌍용동, 그 다음에 안산 월피 광장점, 양천 신정 내거리점 5위 매장도 전년 동기 대비 26.8%라는 굉장한 성장률입니다. 아주 갈목간 성과를 내주셨고요. 그 요인을 들어가 보면 이 장사를 이제 처음 하신 점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5년 했니, 뭐 10년 했니, 20년 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잘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만 달리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42%라는 것은 굉장한 성장률이죠.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진취적인 이런 기상도 이제 강하신 두 분이십니다. 매뉴얼 100% 준수를 했고,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그 하루에 하나씩 그 보내드리죠. 그 우수적격 사례를 그거를 이제 계속 보시면서 학습을 해나가시면서 이제 운영을 하신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6대 패밀리 서비스 굉장히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악재가 터져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그 뒷시간에 그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이 원래 새벽 2시까지였는데 2시간을 연장을 한 겁니다. 영업시간을 무작정 늘리는 거는 권장하는 내용은 아닌데, 보통 우리가 한 4시 정도에 오픈을 하죠. 그래서 2시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를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 정도는 이제 괜찮습니다. 수요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작용을 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 매출이 이제 올라가게 되었고, 이 동네에서 이제 가장 그 옛날에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사랑방이 있죠. 그런 사랑방을 만들자 이런 이제 각오로 매진을 하고 계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 매출 추이가 이 가파르게, 예, 위에 이제 빨간색이 올해 2020년도의 매출 추이입니다. 지난달에는 3,400만 원까지 매출액이 이제 끌어올. 평수가 적어요. 이 매장은 약 20평. 우리 펌버킹에서는 이제 가장 작은 규모의 매장입니다. 그 매장을 고려하면은 상당히 뛰어난 매출이죠. 3,400이라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년도에는 약 39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1,000만 원을 넘기는 이런 괄목할 만한 그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157% 정도가 성장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예, 2위도 안산 고잔 광장점 34.3%. 제가 볼 때는 코로나보다 이제 더 우리 가맹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경쟁 업체 출현입니다. 경쟁 업체도 요 저가 브랜드. 저가 브랜드는 오래 가지 못하는 특성이 있지만 가기 전까지는 극성을 부려요. 오래 가지 못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보통 한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2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우리 매출을 이제 좀 갉아먹는 이런 어떠한 좀 결과가 나타나죠. 안산 고장 광장점이 그 저가 브랜드들이 한 개도 아니고 한 두 개 정도가 이제 들어와서 상당히 좀 타격이 컸던 이런 이제 매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내부적인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 외부적인 어떤 환경 변화보다 내부적인 경쟁력이 훨씬 더 장사에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점주님이 이제 뭐 오히려 그 이전보다 한번 해보자는 이런 일념으로 모든 면에서 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34.3%라는 엄청난 이제 그 성장률을 달리셨습니다. 광주 쌍용동점은 이제 인수를 한 이후에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 매장을 인수하시고 나서 불과 1년 만에 점포를 3개를 늘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 가족이 그래도 여유가 있어갖고 3개까지 이제 가능했던 아주 그리고 2호점, 3호점도 지금 매우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실력은 어디 안 갑니다. 실력은 운이라는 거는 정말 드물게 한 번씩 왔다가 가요.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실력은 계속 그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2개, 3개를 전부 아주 우수하게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안산 월피 광장점도 기존보다 훨씬 경쟁력이 올라갔는데 운영자가 좀 바뀐 겁니다. 가족 경영인데 여기 그 점주님도 가족 3분이 3개를 운영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잘 하시더라고요. 안산 고잔 광장점은 따님이 또 그렇게 서비스 감각이 뛰어나시고 안산 월피 광장점은 이제 아드님이 좀 뛰어나셨어요. 근데 사실 뛰어난 거는 뭐겠어요.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예? 제가 그 내용은 이제 6대 패밀리 서비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 신정 내거리점 직영점입니다. 직영점인데 그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여기도 그 2층 매장이고 그 지역이 재개발로 절반이 날아가 있는 뭐 이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내부적인 어쨌든 이제 큰 변화, 이 노력을 통해서 매출액이 26.8% 성장을 하는 기업을 통하게 됐죠. 해피타임 메뉴 100% 권유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하시고 시설 투자 뭐 월평광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PDP가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75인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1억 이상 됐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전자제품의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좀 내려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75인치가 거의 한 20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그 효과는 상당히 임팩트가 큽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 방송까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히 더 증폭이 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매출이 그냥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 내부적으로 뭐가 됐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 매출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문별 어떤 수상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다양한 몇 천만 원을 투자해 갖고 다양한 시상을 해드리잖아요. 가맹 점주님들한테. 그런 게 소소한 재미도 있고 더 흥미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 장사니까 누가 하라든 말든 나는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다가 여기저기 딱딱 그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어떠한 이제 부문별로 이제 잔잔한 어떠한 시상, 뭐 어떤 거 1등은 100만 원, 뭐 5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등등 이제 그 상금이 설정이 돼서 진행이 되죠. 그랬듯이
매장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소소한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월간 시상, 우수접객 이제 시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와우 매출이라고 가게가 2개 이상일 때는 꼭 필요한 요 시스템이에요. 상당히 그 관리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그 증진율을 달성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메뉴 판매킹입니다. 이번 신메뉴는 아까 이제 설명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새우살 타워링 비주얼이 거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비주얼은 다른 브랜드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를 드리지만 사업의 성패는 장사뿐이 아니라 사업의 성패는 우월적 독점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맹점 주변에 술집이 하나도 없다. 독점이죠. 그러면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끄떡없어요. 손님이 미어 터지죠. 근데 업종에 대한 독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쟁력에 대한 독점을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그 메뉴는 이제 그 용기가 없으면은 그 비주얼을 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사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뭐 몇 억씩, 뭐 큰 거는 몇십억씩 투자하면서까지 가는 이유가 결국은 우월적 독점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탄탄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쨌든 주류 업계 스타벅스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틀림없이 그 이상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본사에서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번 메뉴도 메뉴의 아이템이 특별한 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판매량은 전체 메뉴에서 4위까지 랭크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메뉴가 나쁘지 않습니다. 메뉴도 그냥 무난하게 먹기 편한, 그리고 이제 비주얼도 이제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이제 느낌으로 소비자들한테는 그거를 드시는 분이나 옆에서 그걸 쳐다보는 분이나 저건 뭔가 역시 폼비어킹은 뭐가 달라, 이런 어떠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스타벅스가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맛이 나은가요? 막상 시음을 하면 못 맞춰요. 스타벅스 커피가 뭔지를. 그러니까 결국은 스타벅스는 뭐든지 거기는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들이 쌓여 나가고 인식이 돼 나가면 이거는 이제 엄청난 마케팅적인 효과, 이미지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신메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메뉴였습니다. 1등 가맹점은 이제 안산 선부광장 역점. 상당히 이제 좋은 성과도 냈지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 신메뉴를 많이 팔므로 인해서, 이 파는 게 끝이 아닙니다. 팔므로 인해서 그 매장의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키자는 이런 취지가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부광장 역점도 우리가 전체 가맹점 평균 성장률에 비해서는 약 4% 정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선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포스터만 많이 붙여놓는다고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장사하시는 거를 가서 보진 못했지만 열심히 권유 판매를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오지는 못해요.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는 않거든요, 고객들이. 요즘에는 모든 게 넘치는 사회예요. 아주 옛날에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뭐가 특이한 게 있으면 그냥 관심 갖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든지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왔을 때 클로즈업을 시켜줘야 돼요. 권유 판매죠. 근데 권유 판매를
함으로써 제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패밀리화입니다. 고객들을 가족화시키면 경쟁업체가 들어와도 이탈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떠한 그 계기가 없으면 손님들하고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되게 가깝지도 않은데. 근데 이거는 모르는 분들한테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신메뉴인데 뭐 이래 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안 시키시면은 그만이고, 대중에 시키시면은 이제 그 중에서 더 이제 뭐 좋은 또 효과가 있고, 이 메뉴는 상당 기간 독점화 가능한 이런 메뉴죠. 다른 경쟁 브랜드에서 그 용기를 못 만든다니까요. 저희가 특허로도 묶어놓고 그 몇 억씩 투자하기 어려워요.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저야 제 당대에 어쨌든 세계 1위의 이 브랜드를 만들자 하니까 막 올인을 합니다. 이 모든 거를. 근데 이 업계에 그 정도로 비전을 갖고 그런 어떠한 뜻을 갖고 하는 그 회사가 저는 그렇게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인 거죠. 평택, 청북, 신도시점 같은 경우도 오픈한 지가 이제 한 5, 6개월 된 매장이에요. 그냥 동네고. 근데 한 30평 매장에서 그 한 4천만 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러한 프로모션도 잘 하시면서 그 효과가 매장 매출에까지 이제 그 이어지는 아주 이상적인 이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매장이 바꾸기 전에는 한 1,200만 원 나오던 매장이었는데 지금 한 4천만 원이니까 점주님 두 분도 너무나 아주 지금 행복해 하시는 즐겁게 하시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사역 호수공원점 연초에 2천만 원 초반에서 시작을 했던 매장인데 지금 7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출을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고객들과 접점을, 자연스러운 접점을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거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본사에서는. 이런 게 없으면은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고객들과. 아주 가까운 고객하고는 하겠지만 그런 고객이 솔직히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은 그냥 저기 좀 낯이 익은 정도. 그리고 태반 이상은 낯도 안 익히는 뭐 이런 분들하고 뭔가 접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할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 매출이 이 매장은 한 40평 정도 되는 매장인데 어쨌든 뭐 거의 3배 정도의 매출이 올라가는 이제 그 궁극적인 결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예, 그 이유를 뭐 간단하게 좀 보면 그 2층 매장입니다. 2층 매장인데 그런 매장 있죠. 그 높은 이 층고가 높아갖고 더 높아 보이는, 우리가 뭐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그 3층 같은 2층이에요. 더 위로 올라갈수록 땅하고 멀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겁니다. 밑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1층보다는 지하 2층이 더 불리한 거고 2층보다는 3층이 불리하고 3층보다는 4층, 4층 이상부터는 비슷해요.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니까. 근데 이 매장이 이제 거의 3층 같은 2층인데 불리하죠. 따지면 불리하죠. 근데 그런 거 의식해서 뭐 하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살면서.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따지신 거고, 입구 전실, 2층이라도 앞에 그 전실이 있잖아요, 출입구 바깥에. 거기에다가 이제 포스터도 이제 많이 부착을 좀 하시고, 신메뉴 동영상. 이 동영상이 진짜 답이에요. 근데 그걸 잘 안 보시는 경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공부에 대한 개념, 공부가 이제 그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행위라고 봐요. 이 공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우리가 돈 번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보통.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공무원을 예를 들면 공무원을
9급 공무원이 있고 판검사가 4급 정도 돼요. 초임을 비교하면은 거의 한 2배 됩니다. 이해는 되실 거 아니에요. 판검사가 더 받겠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공무원 월급이. 그래봤자 뭐 4천 몇백, 적은 건 아니지만 판검사 생각하면은 되게 높은 건데 그거 비해서는 그 정도예요. 그러면 9급 공무원보다 더 2배를 버는데 판검사가 2배 일을 할까요? 주말도 안 쉬고 하루 근무 시간도 훨씬 더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할까요? 비슷해요. 근무 시간은.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2배를 버냐는 거죠. 뭐 때문에? 이유는 9급 공무원보다 더 공부를 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시간으로 따지면은 제가 볼 때는 2, 3년 더 했어요. 2, 3년. 물론 판사가 뭐 2, 3년 공부해서 판검사 되지는 않는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간은 다 똑같이 해요. 9급 공무원 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한다니까요. 공부를. 근데 판검사는 거기에서 한 2, 3시간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한 것만 따져준다면은 2, 3년밖에 안 돼요. 그럼 30년 우리가 일한다고 치면 2, 3년 공부한 걸로 매달 2배씩 버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공부하는 거는 거의 10배를 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일하면서 쓰는 거밖에 없어요. 알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공부할 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사실은 이게 돈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점주님들도 이 동영상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매장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상황에 어떠한 좀 아쉬움을 많이 파악하고 일반 매장들도 지금 이제 그 랜덤으로 가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움도 보지만 희망을 보는 거예요. 야, 이 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이 정도 매출로 나가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 제대로만 하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 그 천왕점이 이제 전년 대비 우리 장컬 회원 점주님 중에서는 이제 올라간 매장 중에 하나인데 그 완성도가 제일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탄탄한 거예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부. 아니 무조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과 시험 똑같이 쳐요. 똑같은 시간. 성적은 다르잖아요. 똑같이 쓰는데 왜냐면 제대로 못 맞추니까. 동영상을 10번 보신 분하고 2, 3번 보신 분하고 정답의 숫자가 달라요. 그냥 퀄리티가 달라. 시험지의 퀄리티만 다른 게 아니라 메뉴의 퀄리티가 달라요. 접객에 대한 동영상도 우리는 계속 이제 늘려나갈 겁니다. 점주님들이 쓰실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늘려나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활용을 하셔야지만 그게 계속 어떤 가치가 증폭이 되고 발현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두 분 점주님께서 이제 상당히 잘 하고 계시고 입점 고객 권유 판매, 당연히 권유 판매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 대상 이제 프로모션, 신메뉴 뭐 3개를 판매할 때 이제 뭐 10,000원씩 10,000원 꼴로 이렇게 이제 주는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또 다른 인센티브, 뭐 어느 가맹점은 이제 청북 신도시점 같은 경우는 신메뉴 10개 판매하면 이제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기간 동안 42일 동안.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별로 수위 정해서 1등인 뭐 4만 원, 2등 2만 원 뭐 이렇게 차등으로 내부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재미도 줘요. 소소하게. 그냥 눈 뜨면 나가서 맨날 하듯이 그냥 문 열고 청소하고 팔고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저도 이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뭔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좀 흥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연구를 해요. 근데 우리 가맹점주님들은 가맹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죠. 소소한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와우 매출, 평상시보다 매출액이 30%확 점프하는 날이 있어요. 이럴 때는 힘들잖아요, 솔직히. 직원들은 안 좋아해요. 너무 손님 많은 날은. 우리 점주님들은 입이 벌어지죠. 근데 같이 좀 웬만큼은 벌어지게 해주자. 그래서 이 한 30% 올라간다. 그러면 이미 중간쯤에 느낌이 와요. 이게 올라가겠는데? 그때부터 같이 들고 떼줘야 돼요. 뭐 이런 부분들.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직원들이 더 동기부여를 해서 수익을 더 늘려주게 돼요. 그거 갖고 일부 나누는 거예요. 또 그냥 올고지 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이익이 더 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메뉴, 이번에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이제 22계단이 올라가는, 상당히 그래도 선전한 거죠. 그리고 뭐 느끼시겠지만 기존보다 훨씬 더 좀 잔반도 적고 퀄리티도 더 나은 결과가 나왔죠. 용인 중앙시장점 점주님이 이제 103개로 1등하셨고, 오산 원동 대림점 점주님이 오늘 그렇게 오시고 싶어 하셨어요. 참석할 수 없냐? 나도 이런 어떠한 장에 참석을 해서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원동 대리점 나중에 많이 보시게 될 분이에요. 그 내외 분인데 그 열정도 많으시고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모이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1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업그레이드 메뉴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아까 미사역 오수공원점 2천만 원 초반대에서 7천만 원 이상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던 이런 매장입니다. 예, 권유 판매는 뭐 기본적으로 다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개 판매당 그 1만 원짜리 1만 원씩 인센티브 제공을 했고, 여기도 2층 매장이에요. 어쨌든 2층은 1층보다 불리해요. 유리한 거는 같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1층에 비해서 면적은 한 60%가 넓어요. 근데 손님이 많지 않으면 넓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관리 비용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그런 데들이 이제 6대 패밀리 서비스를 하다 보면, 6대 패밀리 서비스는 입지의 경계를 허물자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손님들은 입지가 좋은 데이기 때문에 가지 않아요. 아니 내가 단골로 가는데 거기 입지가 좋아, 나는 거기가,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거기가 메뉴가 정말 내가 마음에 들거나 그 점주님이 너무 친절하거나 뭐 이런 요인이 있어 갖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데랑 1층하고 비슷하면 그냥 1층으로 가는 거죠. 그냥 굳이 2층으로 안 오는데. 그런데 1층과 다르다. 메뉴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 서비스 완전히 달라. 나 그거 아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면 2층이 아니라 3층도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죠. 권유 판매가 이제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고, 계단 벽면 다 뭐 업그레이드 메뉴, 로컬 프로모션, 기본적으로 이제 세트 메뉴라든가 이런 이제 로컬 프로모션을 수상 매장들은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이익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훨씬 이익인 거예요. 그냥 해는 듯 안 하는 듯 그냥 흘러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선 세트 메뉴가 나가면 당장의 식재 비용은 좀 올라갑니다. 근데 식재 비용만 올라가고 많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고객 유입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테이블 단가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그 프로모션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부분의 고객들은 유지가 또 됩니다. 딱 그냥 행사 끝났다고 해서 그 효과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잘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이 눌러 앉으실 거고, 우리 매장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오산 원동 대림점, 미사역 호수공원점,
꽤 많이 나갔죠. 해피타임 메뉴 판매킹. 아까 장태순 차장이 뭐 이렇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만은 해피타임 메뉴 딸랑 그거만 먹고 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딸랑 그것만 먹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것만 구매하거나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항상 평균을 봐야 되는 거죠. 평균을. 뭐 아주 그냥 아주 특이한 경우 하나를 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고, 이거는 장사 마인드로서는 부적격합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오히려 이게 저렴하게 한 이 시간대 이 손님 테이블 단가도 높고, 이걸 함으로써 고객들의 인원수가 유입이 되더라 이거죠. 더 늘어나더라 이거죠. 그 시간대. 그리고 어차피 그 시간에 손님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대 한 테이블만 늘어도 뭐 평균 단가 4만만 잡아도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두세 테이블 늘리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두세 테이블 정도. 그러면은 그게 이제 거의 300 이상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적은 거는 아닌 거죠. 556개, 또 군포 송정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30평 정도 되는 매장인데 매출이 한 5,700 정도까지 올라간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해갖고는 이 고매출이 나오긴 어려워요. 사실 30평에서 5,700이면 아주 박 터진 거예요, 그냥. 그런 매장. 장사가 안 될 때는 하다가도 장사가 잘 되면은 이제 자꾸 좀 줄이는 경향이 또 있어요. 어차피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절대 아닙니다. 계속 해야지 계속 그 매출이 유지가 가능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수원 아이파크 에비뉴점이 이제 3등을 달성을 하셨던 매장입니다. 권유 판매 기본적으로 다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상을 하면 그 상금의 50%를 직원들한테 이제 판매한 이제 그 숫자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이런 이제 또 내부 인센티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좀 해줄 만한 이런 요소가 좀 있겠죠. 그리고 보통 7시까지가 우리가 끝인데 장사가 또 일부 잘 되는 매장은 그걸 6시로 좀 땡겼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점주님 중에서. 근데 사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7시 10분까지, 그러니까 오버타임으로 이제 더 늘리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는 손님이 먼저 한 10분, 15분, 5분쯤 늦게 오셔갖고 얼마 안 지났는데 이게 해줄 수 없냐? 그럼 이제 해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꾸역꾸역 그냥 따지는 분도 아직도 계세요. 7시 지났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그냥 단호하게. 근데 장사할 때 그런 마인드로 갈 수는 없죠.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10분, 7시 10분 오버타임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오신 고객한테는 이제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7시 조금 초과됐는데 뭐 5분에 오셨으면 지금 5분 지났지만 원하시면 이 타임 메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고객들한테 7시 전에 오셨으면은 특별한 혜택은 아닌데, 아니 5분 뭐 10분 뭐 초과됐다 그래서 더 해주는 것도 없이 특별한 혜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효과적인 어떤 그 마케팅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 가맹점과 이제 누적 판매량 체크하며 이제 독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10위까지 시상을 하면은 한 20위 정도까지의 매장들이 이걸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순위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해당 슈퍼바이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지금 순위가 어떠냐? 그럼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 내 순위가 어떤 거지? 지금 내가 지금 12등인지 13등인지, 그리고 나보다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하고 격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그 독려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 매장은 그 3월 대비 63%의 고매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뭐 이것저것 다 잡은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조리 동영상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칼스버그 프로모션 서초 고속터미널점이 이제 1,700세병으로 상당히 많이 나간 겁니다. 우리가 이 수입 맥주 전문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어쨌든 호프집 우리가 이제 비어 카페를 이제 표방을 하는데 어쨌든 수입 맥주가 많이 나가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판매량의 향후에는 이제 한 20배는 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가맹점의 적정 개수 플러스 비어락이 점점 소문이 지금 나면서 지금보다는 한 2배로 늘 걸로 보여요. 인식이 되면. 그래서 수입 맥주 매니아들을 우리 폼베어킹으로 다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수입 맥주 많이 나가는 가맹점들의 한계 매출에 이제 어떤 근접한 거를 보면은 그 매장들이 매출이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마켓 아까 우월적 독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싸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공급을 합니다. 수입 맥주들은 그 우월적 독점이 맞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도 싸고 점주님 입장에서도 싸게 받아서 싸게 팔고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15위까지 이제 우리가 시상을 했었고 이 칼스버거 프로모션 판매킹 15위까지의 그 매출을 보니까 평균이 전년 대비 15%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 훨씬 전체적인 매출도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모션과 전체 가맹점의 매출과의 그 어떤 그 연관관계는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설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실 부분이 된다는 거죠. 안산 선부 광장역점도 3위에 랭크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그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가 기존보다 이제 더 끌어올려 갖고 이제 시상금도 한 1,500만 원, 30등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주님들 이번에 이제 슈퍼바이저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더 또 역할이나 독려도 해드릴 거고 우리 점주님들도 이제 열심히 더 뛰셔갖고 매출도 같이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폴링도어 전체 포스터 이번에는 이제 다 슈퍼바이저가 같이 합류해서 같이 붙여드리라 그랬어요. 점주님들한테 그냥 맡기지만 말고. 그래서 그 테이프나 이런 거는 다 있으시죠? 매장에. 당연히 원래 있으실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그 담당 슈퍼바이저가 아마 붙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큰 그 맥주 이미지도 이번 처음 이제 좀 더 특출나게 한번 해보자. 이번에 하고 나면 아주 그냥 이 도배가 될 거예요. 거의. 그리고 세트 메뉴 이제 여기는 했었고요. 우수 판매 직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상금의 50%는 직원들 몫으로 두고 판매량에 따라서 자체 시상을 하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어갖고 칼스버거도 판매킹 그리고 아까 해피타임 메뉴도 판매킹 그 다음에 매출은 3월 대비 63%까지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한 거죠. 상당한 거죠. 결국은. 예, 뭐 수상료인 다른 매장들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가 이제 6대 패밀리 서비스인데 내부적인 경쟁력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미스테리 슈퍼바이징으로 이제 모 가맹점을 방문을 했어요. 이제 가게 된 계기는 한 3주 전쯤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갖고 대표님 힘드시죠?
저는 너무나 지금 감사해요. 뭐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한테 맡겼다가 이제 점주님이 투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다른 매장을 또 하시다가 매각하고 투입이 되셨는데 한 2달 만에 2천만 원을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펌비어킹 메뉴 너무 맛있어요. 손님들이 다 맛있다 그래갖고 진짜 너무나 감사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되게 잘하고 계시나 보구나. 한번 힘을 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난주에 그 이제 팀별로 저희가 이제 선정해서 이제 매월 가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경쟁력이 완전 평균 이하예요. 메뉴도 진짜 우리 제대로 FM대로만 하면 완전 맛집이에요. 우리 이 메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100% 제대로 안 되냐? 몰라서. 그러니까 점주님들 이렇게 이제 얘기 나눠 보면 난 일부러 그렇게 안 해요 하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걸 해결하는 건 뭐겠어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가 뭐예요? 동영상 보고 익히는 거죠. 익힌 다음에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알고 나면 뭐가 힘들어요? 똑같지.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그게 그거지. 넣을 걸 일부러 원가 줄이려고 안 넣고 이러지도 않아요. 어떤 데는 또 안 넣어야 될 것들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가 그게 약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2천만 원이 올라갔을까? 점주님의 개인적인 이 친화력이에요. 그분은 원래 그런 건 제가 알았어요. 맨 처음에 뵀을 때 이분은 장사를 잘 하실 스타일이시다. 근데 이제 원래 가게를 하나 하고 계셔갖고 그분이 거기를 맡고 여기 이제 아들한테 이제 했는데 아들이 너무 약했어요. 젊다고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하시고 투입이 돼서 불과 한 2달 만에 매출도 완전히 점프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분도 좋고 이제 뭐 생각이 드셨나 보죠. 그래서 이제 감사 전화로 해갖고 갔더니 그 상황. 제가 그랬어요. 메뉴만 제대로 안착하면 이게 2천 더 올라갑니다. 실제예요. 내가 장담해요. 이거는 장담해.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참 우리 점주님이 선부 우리 광장점 점주님이 옛날에 제가 레스토랑을 할 때 그 3층에 창문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사지죠, 사지. 그 레스토랑을 할 때 그때 우리 매장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가맹 점주님으로 어떻게 연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장본인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첫 달에 450만 원 매출을 11월 달에 8,800만 원까지 갔다니까요. 8,800만 원까지. 별 희한한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개 중에 매우 중요한 게 접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접객에 대한 거. 그래서 점주님들이 가게 비우시면 안 된다는 거가 이제 그런 거고, 계신다 그래도 즐기셔야 돼요. 즐기셔야 돼. 계신다고 그냥 인상 쓰고 계신다고 도움이 되겠어요? 계셔야 된다는 이유는 어쨌든 고객을 정말 좀 내 가족처럼 패밀리처럼 이렇게 좀 직원이 챙기긴 어려워요, 솔직히. 그걸 챙기는 직원은 진짜 보물이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외적인 상황이고 나는 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하는 내내. 그러면 일이 즐겁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매출은 덩달아 올라가고 돈은 더 벌리고 최고 아니에요. 그냥 힘들게 그냥 억지로 참고 돈 많이 벌려고 이거보다 그냥 그 행위를 즐기자 이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6대 패밀리 서비스입니다. 6대 패밀리 서비스. 첫 번째는 환대 서비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표정이 밝은 분이나 아닌 분이나 잘 표가 안 나요. 근데 약간은 나긴 나요. 무슨 눈매만 웃는 눈매가 있고 그냥 이 딱딱한 눈매가 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안 보이니까 그래도
뭐 큰 효과 없으니까 됐다 하지 마시고 지금 이때 훈련을 하자 이거죠. 안 보이더라도 나는 속으로 계속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뭐 코로나가 뭐 계속 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 제거됐을 때는 저런 인상이 아니었는데 아주 밝은 인상으로 변모가 되어 있으면 이 환대 서비스는 이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뭔가 얘기할 때도 항상 살갑게 그냥 딱딱하게 대답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환대 서비스가 돈도 안 들어가면서 내 성격도 좋아지면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미소부터 해서 이런 어떤 제스처, 멘트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는 계속 매뉴얼로 만들어서 갖다 드릴 거예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하나들이 구체적인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갖다 드릴 텐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맞춤 메뉴. 장사를 하시다 보면 원래 우리 매뉴얼이 다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건 땡 잡았다. 뭐 원가 더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냥 조금 불편하지만 그냥 해드리는. 지금 직영점들은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6대 패밀리 서비스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장사도 더 재미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 거를 하는 일과 좀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거랑 재미적인 측면을 따지면 다양한 게 더 재밌어요. 똑같은 것만 일하는 거는 아니 맨날 그냥 출근하면은 하루 8시간 구슬을 낀다 실에다가 이거 반복된 변함이 없는 거는 정말 이게 지치는 거거든요. 지루하고. 그래서 손님이 이제 간혹 가다가 뭐 하루에 한 건이 있을지 두 건이 있을지 뭐 이틀에 한 번이 있을지 그런 거 있을 때 흔쾌히 예 알겠습니다. 손님이 원하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냥 해드릴게요 이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공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재밌다는 거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정착이 돼갖고 지금은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듬 소세지에다가 어떤 손님이 모듬 소세지에다가 골뱅이에다가 프라이드 치킨을 조금 해줄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고객이면은 진상 취급도 받잖아요. 참 까다롭잖아요 이게. 분명히 손은 더 가고 근데 즐기는 거예요 그냥. 이거 5,000원 날라갔어요. 본사에서 이게 이제 직영점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 조리한 사람한테는 5,000원 주니까 이제 싫지는 않고 이거를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이제 적응이 된 거예요. 체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웃는 습관, 친절한 습관, 베푸는 습관. 습관만 되고 나면 신경 안 써도 저절로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굉장히 효율이 높은 거죠. 근데 이 습관화 되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은 아주 인식을 갖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직영점들도 저 1년에 한 번도 못 가요 직영점. 근데 잘 돌아간다니까요. 연초 대비 전체 평균이 86%가 올라갔어요. 매출액이 직영점들이. 6대 패밀리 서비스 다 안착하고 나서 엄청난 효과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흔쾌히 잘 해드린 단체 서비스를 이제 6대 패밀리 서비스에 하나가 있죠. 9개를 해갖고 정해놓으니까 효율이 막 올라가요. 반복해서 하니까. 손님은 초이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만족도가 좀 더 올라가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도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손님은 서비스 메뉴 이렇게 드리니까 혹시 저희는 좀 과일하고 좀 이렇게 볶음 라면 좀 해줄 수 없어요? 지금은 직영점들은 그런 게 있으면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맛있게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가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 그게 이제 그 인센티브로도 이렇게 연계가 되긴 돼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86%의 매출이 올라갔으면 그 비용 나가봤자 얼마 나가겠어요. 90%는 내 돈이고 10%는 직원들한테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근데 장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가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그로 인해서 더 들어오는 거는 잘 모르시는 건지. 모르시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장사는 절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주더라도 흔쾌히
또 퀄리티는 좋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손님 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빙을 하다가 그 중에 한 분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일행끼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유 오늘 점심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뭐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포 서비스입니다. 비포 먼저 우리가 제공을 한. 그래서 요 이제 스프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86%가 올라가는 거예요. 86%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물론 아무리 뭐 연초 대비라 그래도 86%안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약간 올라갔겠죠. 뭐 거기 대비해도 뭐 20, 30%겠죠. 근데 이런 거를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베푸는 거는 이제 계속 해보다 보면 진짜 즐겁잖아요. 즐겁거든요. 기술적으로도 막 해주는 것도 아니고 딱딱 필요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 요청 시 맞춤 메뉴. 이거 이제 한술 더 서비스. 예, 고객이 이제 육수 좀 더 줄 수 있어요 할 때 이제 당연히 해드리면서 야채까지 좀 더 이렇게 넣어서 제공해드리는. 여기서 이제 확 가는 거죠. 근데 모든 고객이 다 요구하지는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떠한 감성적인 서비스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손님이 들어오셔갖고 먹태를 시키신 겁니다. 먹태를. 근데 1시간쯤 있다가 손님이 또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먹태가 너무 좀 식어서 그러는데 좀 데펴줄 수 있냐? 그래서 한번 데펴줬어요.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또 한 분이 오셨어요. 또 식었겠죠, 당연히. 좀 한 번 더 데펴줄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점점 좀 눈치 보면서 하겠죠. 근데 절대 손님 눈치 보게끔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예, 바로 데펴드리겠습니다. 그래 생각하다가 이게 3번 데피는 거 좀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약간 튀겨서 이렇게 갖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우 그럼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게 튀긴 겁니다.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드리는.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이런 행위가. 근데 이어지는 결과까지도 너무 좋게 나오니까 그 직영점에서 어쨌든 그 점당 한 400~500씩 더 수익이 늘어나 버리면 괜찮은 거죠. 아주 좋은 일 하고 돈은 훨씬 더 수익이 벌리고 괜찮은 거죠. 이렇게 하는 매장은 아무리 뭐 코로나고 뭐고 경쟁업체가 들어와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간혹 그런 분 계시죠. 음식 갖고 와갖고 이게 먹어도 돼요. 그냥 내놓고 먹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는 사람도 계시고. 그래서 앞집에 족발집에 갔다가 오신 거예요. 이제 2차로 남은 걸 갖고 오셨대요. 그래갖고 봉투를 열면서 이게 좀 먹어도 되냐고 눈치 보면서. 그래서 예, 당연히 되죠. 손님이 가져오신 건데 식었을 테니까 저희가 좀 데펴 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갖고 와서 데핀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건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진짜 흔쾌히도 해주고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당연히 감동할 수가 있죠. 참외를 한 보따리 갖고 오셔갖고 직원들 몇 개 주면서 드시라 그러고 저기 과도 좀 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과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깎아드린 거예요. 참외에다가 이제 약간 플레이팅. 그러니까 약간 한술 더죠. 해달라는 것도 잘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좀 벗어나면 당연히 그건 해드려야 되고 한술 더 해드리는 이게 즐겁다니까요. 단체 고객 이 효과가 굉장히 지금 큽니다. 그리고 빈도수도 많고 이걸 하고 나서 지금 테이블 단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왜? 단체들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단체 그 테이블당 객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좋잖아요. 우리 장사할 때 단체가 오면 더 낫잖아요. 뭐 2~3분 오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게 뭐 7~8명, 뭐 10명, 20명 막 이렇게 오면은 좋잖아요. 테이블 단가도 쭉쭉 올라가고. 그래서 10만 원 이상 드시면은 서비스 메뉴판을 이제 만들어서 오늘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이제 갖다 드리는 거. 10만 원 이상 드셔갖고 서비스 한 줄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 골라 보시겠어요?
그럼 손님이 이제 이 중에서 뭐 고르겠죠. 양은 적어요. 양은 이제 본 메뉴보다 적은데 퀄리티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드리고 인원이 그러니까 테이블이 2개면은 무조건 2개. 효과가 더 증폭이 됩니다. 예를 들어 6명이 있어 2테이블이 놓은 거예요. 13만 원 먹었어요. 10만 원 이상 드셔갖고 서비스 안주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인원이 그래도 많으셔서 특별히 1개 더 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선택을 하시게끔 하는 거죠. 13만 원 정도에서 드신 분들한테 그 과정이 되면은 보통 17만 원까지 가버립니다. 보통 따지면. 그러면 결국 내 돈으로 드린 게 아닌 게 되죠. 고객은 기분 좋고 기분 좋은 상황에서 술을 더 시키게 되고 뭐 먹게 되고 결국은 고객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남은 그 중간에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행복하게. 고객도 그렇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생일 고객 우리가 기존에는 해피 스페셜로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주님들이 6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몰릴 때 막 그 피로도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크고 그래서 직영점에서 지난 몇 달 동안 그거를 빼고 생일 고객한테도 그냥 이 서비스 안주를 하나 드리자 하니까 이게 효과가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일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이것도 익숙하게지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단체 메뉴 여기 써 있지만 생일 축하 또 단체 메뉴 단체 고객들한테 이제 드리는 그런 이제 서비스 메뉴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효과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고객 아이스크림 어린이 그 고객이 상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네 상권으로 갈수록 어린이들의 입점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 상권 이런 데는 뭐 거의 보기 힘들고. 근데 어쨌든 그 어린이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 아이스크림 서비스를 매뉴얼로 해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이제 6대 어떠한 서비스가 지난 몇 달 동안 직영점에서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6%의 매출 상승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늘 얘기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거는 사실 외부적인 악재에서는 그 제가 그 IMF 때 이후 IMF 때가 거기는 반토막이 났었어요. IMF 때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거의 그 3월 달은 30-40% 떨어졌던 것 같고 이제 우리는 이제 최하가 25%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뭐 회복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타개할 수 있는 것이 6대 패밀리 서비스, 6대 패밀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복싱을 했는데 이 실력이라는 거는 꾸준히 성장하지 않아요. 조금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또 이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또 올라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항상 위기 때 성장을 하더라 이거죠. 위기 때. 물론 이제 위기 때 가만히 있는 분들은 성장 안 해요. 근데 이제 어떠한 열정이 있는 분들은 위기 때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게 복싱할 때 이제 그 상대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학생 때 그 대회 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또 시점에도 이제 누가 세 뭐 이런 게 있어요. 센 게 이제 대진표에 딱 잡혀 있으면 훈련 강도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는 그냥 하던 대로만 해도 그냥 뭐 될 것 같은데, 근데 상대가 어쨌든 좀 이제 좀 쟁쟁하다. 그러면 이제 더 이 근력 운동도 더 하게 되고 스파링도 더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만치 않은 상대가 온 거예요. 이 코로나가 진짜 만만치 않은 겁니다. 장마 이런 거는 짧은 거고 코로나는 근데 좀 길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더 이 센 거는 우리 내부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어떠한 부분이니까 우리 점주님들 어쩔 수 없는 거는 그냥 한탄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고객을 위해서
더 잘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거를 연구하시고 또 실행해 나가시면 이번 기회가 분명히 우리 점주님들한테 큰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점주님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분기 때는 더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